중국이 자국 내 요소 수출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국내 소비량의 97%를 중국에 의존하던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며 현재 사태를 돌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전해드리겠습니다. Universal Topic Korea.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발 요소수 부족 사태가 점점 이슈가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일 국회 정무회의에서는 현재 한국의 요소수가 1일 200톤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했을 때 약 한 달치 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요소수 부족 사태가 현재 심각한 상황임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민간 수입 업체에서 요소 3,000톤을 발견했고 이를 요소수로 전환 시 600만 리터 정도로 전환되기에 완전 고갈 직전의 상황은 모면하였지만 여전히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요소 수출 국가에 공급을 타진하는 등 요소수 부족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이미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공수하기 위해 군용기를 동원하였으며 군 비축량까지 민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소 사용량의 97%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던 한국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외교,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 상대국에 대해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방법으로 수출입품을 중국 세관에 통관이 안되게 검역을 강화하면서 제품을 묶어두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호주와의 무역 대립 시에도 와인 등의 수입품을 항구에 묶어두고 내리지도 못하게 하는 대국다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으로 수출해야 하는 요소의 검역을 강화하여 이미 비용을 다 치른 우리나라가 요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대한민국이 수입하기로 했던 요소는 약 16만 톤 가량으로 추정되며 우리 정부의 문의에도 중국은 특유의 종특인 만만디 정신이 발휘되는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청와대 국무조정실장은 9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중국 해관 총서에 19,000톤 이상이 잡혀있는데 이것만 풀려도 숨을 돌리기 때문에 통관되게 하는 물량을 빨리 협의해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 정부와는 달리 중국 정부는 거의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중국 세관에 묶여있던 요소 19,000톤이 반입되기로 결정되어 한국 정부는 기존 국내보 일량과 수입되는 요소를 전환할 경우 3개월 정도의 소비량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요소수 부족 사태는 몇 년 전 일본과의 반도체 소재에 관한 수출 제한 조치와 같이 전 세계의 글로벌 공급망이 확대되고 분업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국 역시 수많은 산업 원자재를 원가가 저렴한 다른 나라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기에 발생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요소 역시 그중 하나로 한국에서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요소를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요소수를 수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본과의 반도체 소재 분쟁 대화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표적으로 특정하여 수출을 규제한 반면 중국이 이번 요소 수출 통제로 반드시 한국을 죽여놓겠다는 의도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국의 물량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게도 영향력을 끼쳐 추후 한국과의 정치, 경제, 외교적 부문에서도 좀 더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국영 청두TV가 운영하는 인터넷 선전 매체 선여우지신는 이번 사태를 한국은 석유화 산업 강국으로 요소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는 재벌에 유리한 경제정책을 채택하면서 경제적 이익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전략자원을 자급자족하거나 비축체제를 비축하지 않았다며 한국이 특정 분야의 위기를 겪는 것은 자업자득으로 중국과 무슨 관계가 있냐며 비아냥 섞인 논조로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절대 독립할 수 없는 속국에 불과하다라는 자극적인 문구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원을 무기화하여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중국이 마냥 의기양양할 수만은 없게였는데요. 이미 이런 일을 예상이라도 한 듯 한국에서는 친환경적 공법으로 요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수년간 개발해왔고 이것이 최근에 엄청난 결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한국의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의 백종범 교수의 연구팀이
볼 밀링법이라는 신기술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요소가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의 고온부합 공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데 비해 암모니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친환경 요소 생산의 핵심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암모니아 추출 방식은 무려 100여 년간 사용된 하버부시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는데요. 이는 섭씨 영상 400에서 500의 고온과 200기압이라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질소와 수소의 화학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유니스트의 백종범 교수 연구팀은 섭씨 영상 40에서 50도의 비교적 평이한 온도와 지구의 평소 기압 수준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볼 밀링법은 표면에 미세하게 철가루를 묻힌 쇠구슬을 용기에 넣어 회전시킨 후 질소와 수소를 주입시켜 물리 화학적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연구팀은 기존 공법보다 저온 저압 상태에서 최대 3배가량 더 높은 수등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2020년 나노과학 분야 최고 학술지인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등재되었으며 현재는 해당 분야의 현장에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대량 생산 공정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올해 8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기계연구원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상온상압에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혁신적 공정을 개발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암모니아 생산 공정으로 고안된 것으로 향후 탄소 중립 달성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혁신적인 기술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에너지 과학 분야 최고미의 저널 ACS 에너지 레터스에 등재되었습니다. 플라즈마 촉매 융합 그린 암모니아 생산 공정이라 명명된 이 기술은 석탄 자원은 전혀 필요 없이 오직 질소 플라즈마에 물을 공급하고 분해하는 과정에서 수소와 질소 산화물을 생산, 이를 촉매로 공급하여 암모니아를 만드는 혁신적인 공정입니다. 더구나 이 공정은 모듈형 시스템으로 개발되어 공정 방법을 손쉽게 대규모로 확대할 수 있고 암모니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산염 부산물을 농업용 양액으로도 활용 가능하게 친환경 기술의 끝판왕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으로 한국은 탈중국을 넘어 전세계 암모니아 추출 기술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로 올라설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암모니아 추출 방식인 하버부시법의 경우 2020년 영국국립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하버부시법을 이용해 암모니아를 생산하는데 세계 에너지의 1.8%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8%에 달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으로 대표되는 탄소 중립과 친환경 산업기술 발전이라는 전 세계의 흐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자국 자원의 무기화로 전 세계에 행패를 부리고 있으며 친환경 대세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기술력의 의존으로 지구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반대로 대한민국은 친환경 기술 개발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본과의 반도체 소재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이번 요소수 사태에서도 또다시 승리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